여기서 잠깐! 야쿠르트 아저씨는 없나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 야쿠르트 아저씨는 없을까요? 출근길 한 번쯤은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죠? 익숙한 베이지색 유니폼 차림의 여사님들,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이 여사님들을 통해 음료를 직접 구입해본 분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어렸을 적 이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 있으신가요? 유행어 제조기라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미국판이라 볼 수 있는 레딧. 얼마 전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로 유명세를 탔었죠. 한국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 레딧 갤러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야쿠르트 대회 정체가 궁금하시죠? 전국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해 특정일만 되면 다들 한자리에 모이신다는데요. 이때 동원되는 버스만 해도 3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야쿠르트 대회 때문인데요. 소집령 한 번이면 10,000명이 넘는 전국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같은 복장으로 모여있는 걸 보고 네티즌들은 야쿠르트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행사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더불어 시즌별 새로운 유니폼이 소개되기도 하고 신형 전동카까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규모만큼이나 이벤트 퀄리티도 상당하죠. 야쿠르트 대회 짤을 접한 레딧 갤러리의 해외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맙소사 이건 종교 집단 수준이야. 어쩐지 겁나 멋있더라. 초현실적이다. 야쿠르트 아줌마 컨벤션이 있었다니 새로운 걸 배웠다. 이런 건 한국에만 있나? 같은 한국 사람이 봐도 놀라운데 오죽할까요? 국내 발효유 시장 점유율 1위 유제품 제조업체 한국 야쿠르트에 대해 알게 되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발효유를 일반 시장에 판매하고 야쿠르트 여사님들을 통한 뛰어난 방문 판매 영업력으로 한국 대표 기업이 된 야쿠르트는 1969년 11월 한국 야쿠르트 유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창업자인 유덕병 회장과 그의 친척이자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육혜병 교수는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으로 우유 생산량은 늘었지만 생산 처리 능력이 부족해 버려지는 우유를 보고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할 방법으로 특수 유산균을 이용한 음료를 만들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 시노타 미노루 박사가 개발한 특수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국내 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였고 한국 야쿠르트는 기술 도입을 위해 3년 동안 판매액의 3.5%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본 야쿠르트사와 합작 투자 방식을 통해 설립됐죠. 1971년 6월 안양 공장을 설립, 8월부터 서울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야쿠르트 여사님들을 이용한 방문 판매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가격은 한 병에 25원으로 당시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티나게 팔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1977년 9월에는 하루 판매량이 100만 병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야쿠르트로 큰 성공을 거두자 윤케병 회장은 일본 이치방식품과 기술 도입 합작을 통해 팔도 라면을 선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팔도 비빔면으로 유명한 라면 회사 팔도의 시조가 됐죠. 1989년에 야쿠르트 판매량은 하루 5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음료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남다른 경영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는데 M&A를 통한 사업 확대가 주요했죠. 1997년에는 식혜와 죽 등의 건강식품을 생산하던 비락, 2004년에는 파스테르 유업을 인수하고 2010년에 파스테르를 롯데푸드에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M&A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2006년엔 플러스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능률교육 인수로 사교육 시장에도 진출했죠. 2012년 꼬꼬면으로 팔도가 초대박을 치면서 팔도는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의료 로봇 기업 큐렉스를 인수하며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고요. 야쿠르트로 시작해 라면, 금융, 교육, 의료 등 한계를 두지 않고 사업을 다각화한 겁니다. 발효유 시장 둔화와 오프라인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한국 야쿠르트는 2014년 2월 코코라고 불리는 전동카를 도입합니다. 이름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길에서 본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해진 모습이죠. 해외에서는 이제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야쿠르트카 코코는 기존 용량보다 10% 더 크고 냉장 기능이 추가돼 제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죠. 이를 통해 야쿠르트 아줌마 자체가 대면 접촉도 가능한 신선식품 유통 채널로 변화한 겁니다. 이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요즘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명칭도 옛말이 됐죠. 이제는 프레시 매니저라고 불러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전동카 코코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앱 서비스 하이프레쉬를 통해 야쿠르트뿐 아니라 간편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밀키트도 배송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7년 신선 반찬 브랜드로 론칭한 이츠온이 HMR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15만 명을 넘어섰죠. 코로나로 인해 집밥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밀키트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인데 앞서 내세운 전략이 성과를 보게 됐네요. 한국 야쿠르트는 이동 시에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2016년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를 출시, 커피 RTD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콜드브루는 다른 커피 음료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데 한국 야쿠르트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이용해 콜드브루를 RTD로 마실 수 있게 만든 핵심 주역이 됐죠. 결제 역시 시대에 맞춰 간편해졌습니다. 현금, 카드뿐 아니라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프레쉬 매니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최근 뉴욕타임즈에는 한국의 야쿠르트 아줌마, 유제품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달한다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새벽 시간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 카트를 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료를 배달하고 베이지색 유니폼에 미소와 인사로 답하는 그녀들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녀들은 대부분 아이가 있는 중년 여성들로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눈길에선 벤츠보다 강하다며 전동카 코코가 눈 쌓인 언덕길을 유유히 달리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마주치던 야쿠르트 아줌마, 대화를 할 때면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 한국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다. 저런 전동카트를 타고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 마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멋진 원더우먼 같아. 저 카트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요즘 김치나 삼겹살, 화장품까지 배달해주고 있어. 진짜 대단해. 이걸 보니 지금까지 힘들게 내 발로 마트까지 걸어가 유산균 음료를 사 먹은 게 수고스럽게 느껴진다라며 한국만의 문화로 자리 잡은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 호기심과 부러움을 표현했죠. 야쿠르트 아저씨는 없나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 야쿠르트 아저씨는 없을까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남성이 지원한 적이 없고 한국 야쿠르트에서도 뽑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야쿠르트 아줌마 브이로그 같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프레쉬 매니저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한국 야쿠르트가 일본 기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처음 일본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들여온 건 사실이지만 한국 야쿠르트와 일본 야쿠르트는 엄연히 다른 기업입니다. 야쿠르트는 요거트의 일본식 영어 발음에서 탄생했죠. 인지도 탓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야쿠르트는 엄연히 토종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여름철 야쿠르트를 얼려 먹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보인 거꾸로 먹는 야쿠르트나 빅사이즈의 야쿠르트 등 야쿠르트 제품에도 차별화를 두고 있죠. 온라인 시장 확대로 방문 판매 문화가 거의 사라진 요즘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프레쉬 매니저님들, 출근길 아침마다 눈에 띄던 분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섭섭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온라인 시대에서 오프라인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칫 무모한 결정일 수 있는데 오히려 비대면 유통 시대에서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온오프라인과 디지털 시대, 현대기술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를 택한 한국 야쿠르트,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아주머니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쉬 매니저님들을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수고하세요 같은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